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은 사전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먼저 1시간 듣고 이후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주 올리는 강의를 먼저 듣고 오면 이해가 훨씬 빠르고 수업을 훨씬 더 재미있게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 2주차로서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째 주에는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업 소개와 동시에 알려드렸는데, 이제 디자인 싱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we need design thinking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디자인 싱킹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제가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본 강의를 참고하여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으로 가장 큰 것은, 디자인 싱킹은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 싱킹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초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엔지니어링은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라고 1958년도에 존 아놀드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스푸트니크 우주선이 소련에서 이제 발사가 됐죠. 이때 미국과 러시아, 구소련 간에 치열한 이제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2차 대전 이후에 실제 무력에 의한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기술 전쟁, 경제 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냉전 콜드 워라고, 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송출 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미국이 우주 발전에서도 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시대적으로 또 냉전에 주로 관심이 있었던 이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우주 개발 경쟁과 또 수소폭탄의 최적화 등 이런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존 아놀드 교수 등은 이런 디자인 싱킹,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런 과목들을 생성을 하면서 휴먼 센터드,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 우리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맥킴 등이 이렇게 했습니다. 맥킴 등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창조해서 스탠포드 디스쿨 설립과 디자인 중심 회사인 아이데오로 아주 유명하죠. 디자인 중심 회사로 아이데오 디자인 스탠포드 대학 내의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데오 가이딩 프레임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맥킴 등이 디자인 싱킹을 프레임을 만드는데 초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 중심적인 이제 디자인 싱킹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주 개발의 치열한 경쟁이 벨크로와 위성통신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벨크로 있죠. 우주선이 올라갈 때 스푸트니크 호가 올라가는 것을 미국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작은 문제점이라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주선이면은 진공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것이 고정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장치를 쓰고 뭐 식사를 하도 그렇고 무슨 간단한 장치를 쓰고 하더라도 계속 떠 있어가지고 그 길을 잡고 처리하고 보관하는데 매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띄고 붙일 수 있는 우리가 찍찍이라고 하죠. 벨크로를 개발하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주통신 기술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발명되었는데 스푸트니크호가 이제 발사되었을 때 미국에서 나사 연구원들이 그 위성이 그 발사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죠. 연구를 했는데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세웠었고,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항공을 향해서 이렇게 접시용으로 발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딘가 이제 그 비행물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적발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접시형으로 만들고 다양하게 이게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빨리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윙윙거리는 소리 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도플러 효과가 있어서 우주선이 일정한 시기 내에 그 위치를 지나면서 울리는 소리 이런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사의 이제 상급자들을 또 고민을 하기는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에 떠 있는 우주선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반대로 인공위성 위치를 알게 되는데 그 인공위성 위치를 안다면 반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찾고자 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러시아에서는 잠수함 등을 침투를 하고 이렇게 많이 제조하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미국은 GPS 요즘에 위치 표지 시스템으로 해서 많이 차량의 내비게이션 등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술을 발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개발 경쟁을 통해서 벨크로와 위성통신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우스, 노트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의술 이런 것들도 또 검침이라든지 또 원행 업무 등 분야에서 디자인 싱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처음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팀 브라운이라고 해서 아이디어의 설립자인데 이분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디자인 싱킹에서 적색 부분을 먼저 한번 볼까요? 휴먼 센터드 어프로치,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해석을 좀 해본다면 디자인 싱킹은 혁신을 위한 인간 중심의 접근법의 하나로 어프로치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요구, 또 기술의 가능성 및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요구사항을 통합하기 위해 디자이너의 툴을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라든지 기술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든지 또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통합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툴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같이 아이디어 같은 선구자적인 이제 사고 혁신가뿐만 아니라 IBM과 같은 대형 기업들도 디자인 싱킹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자들, 디자이너들만이 이제 그 개발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구성원 모두를 과정에 참여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 사용으로 난해한 문제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규모 조직을 통해서 설계 프로세스를 확장하는 기존의 이제 설계 프로세스를 하나로 또는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단순화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또 확장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의휘와 디자인 싱킹의 도구 키트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보다 능숙하게 더 나은 인간 중심적 사용자 경험과 또 파괴적인, 혁신적이죠. 파괴적 이런 제품들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을 옳은 결과, 원하는 결과겠죠. 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이루어주는 사용자 중심의 관점의 균형을 맞추어 행동 성향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가, 교수나 연구자들 뿐만 아니고 대형 기업들도 많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반드시 선형적이거나 표준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형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입력과 출력이 상당히 이렇게 비례해 나간다. 요거를 것이 있고, 이러지 않고 입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상당히 비직선적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점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점들, 이런 것을 비선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반드시 선형적이지도 않고 또 표준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많은 변형이 있는 반복적인 아이터레이티브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많은 변형을 수용하면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오토매틱스하게 존 마에다 회장은 디자인 싱킹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반복적인 속도로 아이터레이티브 스피드 이래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하는 속도 이런 걸 얘기하는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맞는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완벽한 결과를 당장 내놓기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우선 초기 안을 만들어 내놓고 그걸 테스트해 보면서 수정해서 반복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주자는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인 그 툴킷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그 프로토타입도 있고 또 테스트 이런 과정들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디자인 싱킹은 어떤 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움직이게 하느냐. 이건 반대로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간단하게는 과제부터 또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RFP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비를 받는다든지 개발 의뢰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생 중에서도 가능하고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취업, 창업, 또 진학을 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어 봄으로써 수정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서 패스를 하면 또 의도했던 사람이 의견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수정해서 더 해달라. 또는 의외로 이게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점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세부적인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